수확한 곡식들 갖다가 몽석을 깔아놓고 이제 말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닭들이, 키우는 닭들이 와서 자꾸 쪼아먹어요. 그럼 주인이 나와서 쫓아버립니다. 그럼 닭이 뛰어가다가서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와요. 그건 닭이 뛰다가 자기가 왜 뛰는지를 모른대요. 잊어버린대요, 그걸. 그래서 다시 돌아온대거든요. 저도 역시 닭과 같이 돼가지고 요새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를 찾으러 가가지고는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찾으러 왔는지 그걸 잊어버려요, 가는 동안에. 지금 이 교사는 더욱이 그 날짜와 지명과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건 늘 하던 것도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역시 3.1운동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만 혹시나 착오를 일으키던가 이래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3.1운동은 그 역사적 규명은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규명은 천도교를 제외하고는 딴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3.1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천도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3.1운동의 운동 방침을 정한 것도 천도교에서 정했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인쇄하고 배포하는 것도 천도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를 끌어들이면서 우리 돈을 주면서까지 끌어들였어요. 그 끌어들여가지고 3세 종교가 합쳐서 나온 건 세계 역사상 그런 얘기가 없어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한 자리에 모였던 적이 전혀 없대요, 세계 기록에. 그걸 우리 천도교는 3종교가 합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갖다가 목숨 걸고 싸운 거거든. 이게 세계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을 천도교가 다 부담했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외놈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천도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천도교가 당합니다. 성사님을 비롯한 민족대표 15명 다 재패 들어갔죠. 그 다음에 추남상사님하고 국륜관장도 역시 재패 들어갑니다. 기독교에 돈 5,000원 준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재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패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천도교에서 부담했던 그 돈들, 전부 압수당합니다. 그때 압수당한 것이 이제 이암성사님이 자기가 3.1운동을 주도했다가 이제 옥주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추남상사님이 천도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추남상사 댁을 수색을 해가지고 70만 원을 압수합니다. 그 다음에 김상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암성사님 가택을 주로 많이 그 집사노로서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집에서 30만 원을 압수하고요. 은행에 예금한 돈 비밀로 예금했던 20만 원 그것도 해서 120만 원을 압수당합니다. 그 전에 천도교 금융관에서 은행에 예금했던 돈 66,600원은 이미 그때 그 대교당 짓는다고 성금 모는 거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일본이 먼저 압수했던 거였어요. 그 120만 원이라는 돈이라는 게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대교당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 22만 원이에요. 땅값을 재야. 22만 원, 그 건물 짓는 데만 22만 원. 그걸 5개를 질 수 있는 돈을 압수당한 겁니다. 그 우리 천도가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그때 우리 그 자료실에 이제 그 도면을 보러 온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농담 삼아 물어봤습니다. 그 대교당 지금 질려면 어느 정도 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00 들겠죠. 이런 소리랍니다. 그럼 그 5개를 질 수 있는 돈을 압수당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천도교가 힘세게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천도교는 3.1운동에서 완전히 변두리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기초하고 그걸 발표한 것은 한용운이가 다 한 걸로 지금 한용운이 그 와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암성사님도 3.1운동에 가담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은 중앙고등학교 채권지라는데 그쪽에서 안에 계획에서 명령하다라는 데가 바로 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도교는 유관순이가 3.1운동은 유관순이가 주도한 것처럼 됐고 그러면 천도교는 완전히 변두리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3.1운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몰랐던 거예요. 내가 자신 있게 알았으면 누가 이 얘기할 때 반박이 될 할 텐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반박을 못해요.
그저 남이 떠들면 떠드는 대로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천도교 잘못하고, 두 번째는 우리 천도교인들이 용기들을 안 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따지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걸 못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천도교가 3.1운동을 그렇게 큰 희생을 당하면서 수도해 놓고도 대접을 못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책임이 전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3.1운동에 대한 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이렇게 3.1운동을 천도교가 주도한 것을 다 알면서도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학자들에게 편견이겠죠. 오늘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한쪽만 봐가지고서 이제 3.1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천도교, 그 민족 대표하고 천도교에 대한 모독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견돼요. 지금 이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천도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을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7, 8년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 무슨 그 3.1운동에 대한 큰 그 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기사가 크게 난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중앙정부에 근무할 때인데 점심시간에 중앙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지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채권지라는 뜻이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사무실에 내려와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모든 작전을 계획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채권지라고 하는 그 간판이 붙은 데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게 되면 그럽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은 손배인 선생이야 33인이지만 3.1운동의 3파적 역할을 한 것은 송진우, 김성수, 현상현 세 분이다. 이게. 모든 계획을 짜서 명령하다 간 것이 이 숙직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그거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가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송진우에 대한 그 내용을 갖다가 송진우 씨가 주도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진우 씨에 대한 재판 기록을 갖다가 제가 봤어요. 우리 천도교의 그 3.1운동 비사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재판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다 자기가 잘했다고 이렇게 떠들긴 하지만 그 비사에는 그대로 거의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송진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채린이가 와서 물어요. 검사가 채린이가 와서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채린이가 와서 자기하고 송진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윤이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이 3.1운동을 갖다가 주도하자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그랬나 하게 되면 자기는 학자적 신분이기 때문에 3.1운동에 그런 운동은 찬성을 하지만은 가담할 수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재판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3.1운동 때 이암 성사님이 1919년 1월 말쯤 돼가지고 권동진, 오세창, 채린 세 분을 불러가지고 얘기가 이제 구라파 전쟁도 끝나서 이제 바로 파리 강화에 의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때가 이제 기회다 이게입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하면서 성사님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권동진, 오세창, 채린 세 분이서 줘야 돼. 일본 놈의 감시가 심하니까 채린이가 주도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은 권동진, 오세창 씨하고 협의해서 이 명령을 그걸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채린 선생이 어떻게 했나니 자기 집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그 숙직실하고 거기에 몇 차례 거기에서 서로 만납니다. 이서 송진우하고 현상윤이하고 독립선서 기초한 그 양반 최남선 이 사람들은 몇 번 회의를 하면서 그게 결론이 어떤 게 되나 하게 되면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를 세울 사람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구한말의 대신들 가운데서 지져있는 대신들, 그분들을 민족대표로 세우자 하는 게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때 참정 대신이던 한규설이하고 윤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치호, 이 사람은 독립협회에 이제 있던 사람이고, 박용효는 이제 왕족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목표로 해가지고 각자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설득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찬 불면을 대면서 네 사람이 다 거부를 해요. 민족 대표를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채린이가 뭐라고 하니, 이제 늙은 소월 갖다 이제 쓰지 않고 그 젊은 양이 차라리 낫다. 우리가 나서자 이 얘기다. 그 민족 대표 그런 사람도 하지만 우리가 나서자. 손병희 선생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그때 다 반대를 합니다. 그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약해서 안 된다. 그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채린 선생이 거기에서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전부 무효로 없던 걸로 하자. 이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 이게예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측하고 교섭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상면을 되거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끝났는데, 이때 이제 질문한 게 송진우한테 경찰지소한테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들이 또 뭐라고 물어보나 하게 되면 김성수한테도 연락이 됐냐, 김성수하고는 어떤 연락이 하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3일 고향에 내려가서 여기에 참여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게 네 사람이 이제 송진우, 김성수, 최남선, 현상윤이 이 세 사람이 모든 계획을 짜서 내려가야 되는데 세 사람이 다 3.1운동을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전부가. 근데 그게 간판은 그렇게 붙었어요. 여 며칠 전에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그 채권지라는 걸 그걸 찍어봤더니 금년 3월 1일에 거기에서 채권지 앞에서 큰 참배식을 했더라고요. 그게 사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전 중앙고등학교 그쪽에서는 그게 굳어진 거예요. 전혀 이게 역사적 근거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완전히 거기에서 3.1운동이 주도 3파 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 사실들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누가 나오니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대한불교 133호라는 그 월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기사가 나오고 여기에는 한용운 스님과 3.1운동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노준, 인권한이라는 사람이 공조로 낸 3.1운동 한용운 연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이게 전부 한용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나와요. 이때 이제 한용운이 나온 거에 뭐라고 나오나 하게 되면 채린이를 찾아가가지고 한용운 선생이 채린을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느니 천도교가 앞장서야 돼. 세력이 크니까 앞장서되 기독교와 불교를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 부상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한용운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하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은 천도교가 앞장서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채린이가 거기에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암성사님한테 찾아가서 그걸 얘기했더니 이암성사가 거절하더라. 두 번이나 찾아가서 고난했는데도 성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암성사한테 협박. 이 독립운동을 한 데는 이 사실이 일경하면 난 죽을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죽을 바에 너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암성사를 갖다 민족 대표의 그 우두머리를 세운 데는 조건으로서 이암성사의 승낙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건 전혀 태동없는 소리예요. 그 채린 선생 자서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2월 24일 날, 1919년 2월 24일 날 기독교하고 완전히 합의를 본 거예요. 같이 3.1운동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기독교만 들어와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불교하고 유교도 참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용운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택으로.
최린 선생이 그날 밤으로 찾아가가지고 떠보기 위해서 최린 선생이 저 한영훈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떠보기 위해서 하네. 요새 그 구라파 전쟁의 결과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얘기를 했더니 한영훈이가 비분 관계해가지고 이런 천재의 일류의 기회가 왔는데도 우리 한민족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 풍탄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는 최인 선생이 이 장반도 뜻이 있구나 해서 그동안에 기독교하고에 있었던 일을 전부 소상하게 얘기했더니 당장 자기도 저 불교도 참석하겠다고 그러면서 두 사람을 갖다 자기하고 이제 그 두 사람 순서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측 대표자는 누굽니까? 예? 기독교 측 대표자. 예. 기독교 측은 어느 분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맨 첫 번에 한 거는 저 평북 그 오산학교를 설립했던 이승훈. 예, 이승훈 씨가 기독교는 조금 복잡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감리교하고 이 장로교가 따로 들어옵니다. 뭐 그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장로교는 한강 이북에 주로 가게 하고 감리교는 한강 이남 쪽으로 이제 구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저 선교 그걸 했죠. 이렇게 되는데 그때인데 이승훈 씨가 왔을 때 감로교는 또 남감리교가 있고 북감리교가 또 따다요. 그 천도교하고 다른 것이 천도교는 중앙 집권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다 맡겨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중심이에요. 옆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도교는 어느 교구에서 하나 사건이 일어나면 전국적인 규모로 퍼지지만은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려면 목사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친척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처럼 지시해가지고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합치게 되는데 그 한영훈이한테 검사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저 선언서는 누가 지었는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뭔가 자기는 모른다. 누가 지었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채린이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손배희 선생하고는 언제부터 알게 됐냐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됐다고 그래요. 미리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영훈이가 뭐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전부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나니까 이게 또 딴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중앙일보가 그 1919년에 이제 그걸 보도가 합니다. 그 중앙일보가 1991년 7월 9일자 분수대라고 하는 그 칼럼난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승열 씨라고 하는 분이 항의를 한 게 있어요. 이 유승열 씨가 그때 종합대학원 학생이 됐어요. 학생인데 저는 그때 알기는 유승열 씨가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인데 신학대학에 가라고 돈 준 걸 가지고 천도교 종합대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원광으로 있을 때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듣어보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화학산 수도원에서 그분하고 같이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올라가서 보았더니 그 삼촌이 같이 왔는데 원래가 천도교 집안이에요. 집안인데 어머니가 기독교에 이렇게 완전히 몰입되게 해가지고서 유승윤 씨 끌어들여서 그거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유승윤 씨가 그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나왔던 그 무슨 공약 3장은 그 이제 한용운 선생이 지었고 그 다음에 천도교에 그걸 끌어들인 그 내용을 갖다가 보도한 걸 보고서 유승윤 씨가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했는데 조목조목 따졌어요. 조목조목 따지니까 그게 어디서 근거가 이런 날이 나왔냐고 하고 따지니까 그 다음에 그 칼럼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답변을 같이 실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거는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런 책에서 나온 것을 내가 그걸 인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에 유승민 씨가 다시 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나 공약선장이야 천도교가 독립선언서가 아닌 청원서로 하겠다고 한 기록은 그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날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양반의 한계인데 제가 그때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복사도 해놨어요. 이걸 해놨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양반은 상당히 한 게 조리있게 잘 따졌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봐도 참 감탄할 정도로 잘 따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만 돼요. 사실은 이 중앙고등학교에 그런 건 전혀 엉터리거든요. 엉터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 한 번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네. 지금이 우리 나온 걸 보게 되면 3.1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나오는데 제일 심하게 나온 게 안병직 씨가 쓴 그게 이제 3.1운동에 대한 게 서울대 교수 출신이에요. 이분이었는데 그때 아마 천덕의 청년회에서도 몇 사람들이 가서 아마 그 집까지 찾아갔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간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가서 항의하고 그랬대는데 이 양반은 전혀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이양성사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면 난 5가지, 6가지 갖다가 찌그리 얘기됐던 거예요. 첫째가 동학혁명 전쟁 때 시초에는 동학군을 탄압하다가 농민군의 저력이 강력해지자 지도자도 자초하고 나섰다. 이양성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왕명시에는 왕족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용구 성병주를 시켜 친일 활동을 하도록 부추겼다. 이게고 세 번째는 이용구의 지위가 이해로 크고 탈권 야역을 방해함으로 일진회를 배척하고 천도교를 창설했다. 네 번째가 처음 총독부에 야합하려 하였으나 총독부가 고절하자 고조된 혁명 분위기에 편승하여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3.1운동을 계획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처음부터 선언이 아닌 청원으로 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투항주의적 성격으로 독립운동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걸 찾아서 뭐 어디 해보려고 해도 근거가 없는 그 혼맥나는 소리들이에요. 제일 문제가 첫 번째 그 동학전쟁 때 농민전쟁 그 갑오 동학혁명 때예요. 그때 전봉준이가 1984년이죠. 84년 그때 동학혁명을 고부에서 일어났을 때 이 보은 쪽에 있던 이안 충암산 그 해원신사 쪽은 전혀 몰랐어요.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그때 요새처럼 전화 시설이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기 전에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알기는 소문이 들리는 뭐라 그러면 전봉준이 아버지가 만석보 그 물 때문에 항의하다가 재패 들어가가지고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어난 거 아니냐 하는 게 그 당시 그 해워신사님 쪽에서 생각했던 게 그게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그 영해에서 이필제가 그 난을 일으켰을 때 그때 천도교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해워신사님이 겨우 그 탄압 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포독을 해가지고 강원도 그 일대 크게 했던 게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때 이필제 그 이제 강요에 못 이겨서 그게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우리 천도교가 거의 완전히 그 맞살될 정도로 그때 당했어요. 그때 더군다나 그 우리 그 대신사님 가족들 거의가 그때 희생돼요. 큰아들 세정이도 그때 재패 들어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그 이제 몽비 맞아가지고 그때 순도했고 그 다음에
세종에 처가하고 그 다음에 셋째 대신사 셋째 딸은 이제 재패 들어가 가지고 거기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죠. 한씨 사모님은 결국 누구 덜 버는 사람이 없어서 공직으로 연명하다가서 영양실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그 사기 때문에 해오지사님은 절대 이 분규 일어나는 걸 싫어했어요. 종교가 그런데 가입해서 폭력으로 가입하는 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학혁명 때 처음에는 거기에 가담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니 우리 천도교는 연원제가 돼 있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전봉준이가 한 데는 거기는 누가 했나니 손아중, 김계남, 김동명 이 세 포가 주도이 되게 해주겠는데 이 포 이해 사람들은 여기에 가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 우리가 혁명하는데 왜 가담 안 하냐 해서 그 싸우는 그게 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오신사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는 우리 그 기록에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무슨 그것 때문에 농민을 탄압하다가 그건 아니에요. 탄압하고 그거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던 것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이 노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동학군 진압에 직접 나서게 되니까 그때 9월달에 해오신사님이 이암성사에게 통령기를 주면서 가서 지휘하라고 그래서 그때도 북접이 처음 동원해가지고 남접하고 그때 사실은 천도교 안에서는 북접 남접이 없었어요. 이 학자들이 지금 만든 게 북접 남접으로 그냥 보은 쪽에 있는 걸 북쪽으로 하고 이 고부 쪽에 있는 걸 남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천도교 안에서는 그게 그 당시에 없어요. 그래 접이 있었지 접뿐이지. 그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일본군이 진압을 하기 시작하자 그때 이암성사님도 북쪽을 전부 이설해가지고 와서 거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희생 많이 당해서 일본군한테 희생당하고 이암성사님은 그때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강원도 쪽으로 피신되긴 했지만 그렇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열강해 주신 우리